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관련해서 특히 우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 저감 시설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이에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죠. 영향을 평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화학물질 안전원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우리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관련해서 그렇죠? 다큐멘트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다큐멘트 내용이 기본 정보라고 있죠. 기본 정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설 정보, 그리고 장애 평가 정보, 사전 관리 방침, 내부 비상 대응 계획, 외부 비상 대응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주로 얘기를 드릴 내용이 시험 정보, 시설 정보 쪽이에요. 시설 정보 쪽, 시설 정보에서 안전 관리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시설 정보를 보게 되면 시설 정보는 공정 관련되는 안전정보, 그리고 안전장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정보에서도 안전장치 현황에서 우리가 확산 방지 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피해 저감 시설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피해 저감 시설이 이렇게 있고요. 피해 저감 시설에는 관련되는 제조 사용 시설부터 해서 실내 보관 저장 시설, 그리고 실외 보관 시설, 실외 저장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하 저장 시설, 차량 운반 시설, 차량 운송 시설, 사회 배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방류벽 그리고 트렌치 방지턱 관련되는 것 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주로 해당되는 것은 1번에서 4번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조 사용 시설이죠. 제조 사용 시설 관련하게 되면 제조 사용 시설의 피해 저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양하게 있어요. 집수 시설, 수화 설비, 방제약품, 방제 장비, 개인 도구, 긴급 세척 시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집수 시설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드릴 텐데요. 보시게 되면 제조 사용 시설의 집수 시설 관련 피해 저감 시설을 보게 되면 방지턱, 그리고 트렌치, 그리고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집수 시설의 용량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타 법령,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집수실이 되어 있으면 인정하는 거에 못하는 거에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게 되면 실내 보관 저장 시설이 있죠. 실내 보관 저장 시설. 우선 저장 시설 먼저 볼게요. 저장 시설. 저장 시설을 보게 되면 외화 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있어요. 저장 탱크.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재 하역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볼 거예요. 저장은 두 가지. 저장 탱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 그리고 액체 상태를 적재 하역하는 시설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먼저 저장 탱크가 있는 쪽을 먼저 보죠. 먼저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수시설의 용량이 있죠. 집수시설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에요. 그렇죠? 110% 이상이에요. 그런데 둘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합산이 아니고 최대인 것이죠.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집수실의 내용적 같은 경우에는 최적이죠. 내용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최대인 저장 탱크 외의 저장 탱크 집수실의 높이 이하의 용적 그렇죠.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것. 그리고 집수실 내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 최적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초 최적 빼야 되는 것. 그리고 칸막이 뚝 최적 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집수실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빼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뺀 내용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류벽을 활용한 집수시설의 기준을 보게 되면 외부의 유출이 없도록 탱크 옆판에서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얼마요? 0.5m 이상 거리 유지한다는 것. 저장 탱크의 수는 이렇게 이하로 한다는 것. 초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과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인하점 기준으로 한다. 인하점이 200도 이상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탱크 용량이 2만 리터예요. 2만 리터. 2만 리터. 2만 리터 이하이고 그리고 인하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의 경우는 10개를 뭐 할 수 있다?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통 기본적으로 관통 배관의 설계는 불가하지만 예외로 인정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전물 삽입에서 누출 방지 조치 한 경우, 슬리브 배관 설치에서 신축 흡수 조치를 한 경우, 완충제 삽입, 진동 흡수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뭐예요? 관통 배관 설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출명 계단 경사로가 있죠. 그래서 높이 1m 이상이에요. 기준은 방류벽의 내부 외부 한다. 기준은 둘레 50m마다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방지턱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액체 상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이죠. 적재 하역하는 쪽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기준이 적재 하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지턱 등 그렇죠. 네, 등을 할 수 있는데 등이라 하는 것은 주로 방지턱 그리고 트렌치 그리고 집수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지턱의 높이는 15cm 이상 15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에요. 그렇죠? 운송차량 탱크 용량 4분의 1.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칸막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획 용량 중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러면 방지턱 설계하는데 굉장히 공간상 또는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죠. 세이브가 흥미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탱크로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0톤이다. 그런데 칸막이가 띵띵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다. 칸막이라고 치자고요. 칸막이. 통상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4,000리터 볼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두 가지 조건이죠. 칸막이가 없다면 30톤에 나누기 4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칸막이가 있다면 뭐예요? 가장 큰 용량, 예를 들어서 설계 기준이 4,000리터다라고 하면 4,000리터에 뭐예요? 4 이렇게 되겠죠. 1,000리터 약 1배 이런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트렌치하고 집수조가 있죠. 그래서 운송 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 이상 마찬가지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가장 큰 보온 용량의 4분의 1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자, 보관시설이에요. 네, 보관시설. 실내 보관시설 쪽이죠. 보관시설 쪽. 마찬가지 위험한 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 저장하는 경우.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설비 있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액체 상태로 마찬가지 적재 하역 시설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우선 보관 설비 쪽을 볼까요? 보관하는 경우는 세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네, 방지턱, 트렌치 관련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수시설인데 집수시설의 용량은 최대 단일 용기예요. 네, 여러 개 있으면 뭐예요? 가장 큰 것. 아시겠죠? 네, 200리터 있다. 1톤짜리 있다. 이러면 가장 큰 것. 1톤 기준으로 100% 이상을 뭐예요? 이상을 가두기 할 수 있는 그런 집수 용량을 가지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적재 하역적 관련되는 쪽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방지턱, 트렌치, 집수조 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지턱의 경우는 높이는 15cm 이상이에요. 15cm 이상 또는 적재 하역량 이상의 수용 높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 하역량은 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렌치의 경우는 적재 하용량 용량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집수조 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단일 용기 100% 용량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실외 저장이죠. 실외 보관 저장 쪽을 볼게요. 실외 같은 경우에 저장 시설을 먼저 볼 텐데요. 저장 시설 보시게 되면 유해화학 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 있죠. 액체 상태로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죠. 탱크가 있는 경우 자, 보시게 되면 집수실의 용량 있죠. 용량 탱크 용량을 몇 퍼센트요? 네, 110% 이상으로 하고요. 둘 이상이면 최대인 것의 110% 이상 되셨죠. 또 집수실의 용량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용적은 뭐요? 집수시설 높이 이하의 부분에 대한 기초 최적, 그리고 칸막이 뚝, 그리고 집수실 내에 배관 등의 최적,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제외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유벽을 활용한 집수시설이죠. 방유벽 관련되는 방유벽.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0.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그렇죠? 저장 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초과할 수 없나요? 초과할 수 있다. 조건은 동일하죠. 그렇죠? 이렇게 인하점 그리고 용량 and 인하점 이 조건으로 관통배관 설비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다. 가능한 예외 상황이 있다. 동일하죠. 전에 설명한 것하고 출입용 계단 경사로 관련도 마찬가지. 높이 1m 이상 내 외부에 한다. 길이는 50m 마다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적재 하역이죠. 적재 하역 관련되어 있는 것, 방지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지턱 등 되어 있는데 방지턱 그리고 트렌치, 집수조 세 가지 얘기하는 거다 보시고요. 자, 방지턱의 높이 기준이 있어요. 15cm 이상이나 운동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이에요. 탱크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도 있죠.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 있으면 구획 용량 등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로 한다.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죠. 마찬가지 트렌치 집수조도 기본적으로 운송 차량의 탱크 용량의 4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뭐요?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다면 구획 용량 중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로 적용합니다. 그렇죠? 25%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보시고 뭐예요? 실외 이제 보관 시설이죠. 보관 시설. 실외에 보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 보관할 때 방지턱, 트렌치 그리고 곡률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 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용기의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지하 저장을 볼게요. 지하 저장 시설이 있죠. 지하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방지턱, 그리고 트렌치, 그리고 집수조 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방지턱을 보게 되면요. 높이는 15cm,
이상 또는 운송 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죠. 4분의 1 이상. 그렇죠? 4분의 1 이상. 마찬가지 칸막이가 있게 되면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 이상. 그렇죠? 설명드린 것처럼 칸막이가 4,000리터다. 이것의 4분의 1. 그렇죠? 1,000리터다. 약 1루베다. 이렇게 보다 경제적이고 관리 포인트도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 다음 트렌치 쪽을 볼까요? 트렌치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운송 차량 탱크 용량의 마찬가지 4분의 1 이상이죠. 4분의 1 이상. 그리고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면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로 적용합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수조가 있죠. 집수조 등 하는 것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 운송 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경우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피해 저감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피해 저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마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정보들이 이 사업장의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데, 안전관리 하시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